안녕하세요. 20년간 가정관리사로 일하며 수백 가구의 살림을 컨설팅해온 김정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살림을 잘할 수 있나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먼저 버리세요. 정리를 잘하는 방법, 수납을 잘하는 방법을 찾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버리기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말에 대청소를 했는데 월요일이 되니까 또 집이 어질러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바로는 평균적인 가정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은 전체의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들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먼지를 쌓이게 하고 정리할 대상을 늘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물건이 30% 줄어들면 청소 시간은 40%나 단축됩니다. 그뿐인가요? 스트레스도 줄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심지어 돈도 절약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는 물건을 또 사는 중복 구매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살림의 시작은 버리기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뭘 버려야 할까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생용품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행주, 수세미, 걸레, 이런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쓰시는 행주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삶아도 냄새가 난다면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그건 이미 세균 덩어리입니다. 수세미는 2주에서 한 달, 행주는 한 달, 걸레는 2달이 교체 주기입니다. 아까워서 계속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더 큰 낭비입니다. 그 세균 덩어리로 설거지하면 오히려 그릇에 세균을 묻히는 겁니다. 그리고 깨진 그릇, 금 간 그릇도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미세한 틈에 세균이 번식합니다. 특히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년 이상 안 쓴 물건을 버리셔야 합니다. 저는 이걸 1년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물건은 앞으로도 쓰지 않습니다. 특히 옷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입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하시는데 통계를 보면 2년간 안 입은 옷을 다시 입을 확률은 5%도 안 됩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물건들, 뒤집개 5개, 가위 10개, 볼펜 30자루. 왜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있는 줄 몰라서 또 사는 겁니다. 실제로 쓰는 건 1개에서 2개뿐입니다.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유통기한 지난 것들입니다. 이건 매달 체크하셔야 합니다. 냉장고 맨 뒤에 있는 고추장, 서랍 속 1년 된 참기름, 화장대 구석에 있는 3년 된 크림. 아깝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미 버린 돈입니다. 지금 버리나 나중에 버리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버리는 게 공간도 확보되고 다음 구매 때 더 신중해집니다. 자,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작정 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분류부터 하십시오. 저는 보통 큰 박스 3개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버릴 것, 팔거나 기부할 것, 보류.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버릴 것은 명확합니다. 위생상 문제 있는 것, 고장 난 것, 유통기한 지난 것. 이건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팔거나 기부할 것은 상태가 괜찮은데 안 쓰는 것들입니다. 옷, 가전, 책 같은 것들이죠.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처리 못하면 그것도 버리셔야 합니다. 나중에 팔아야지 하고 쌓아두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보류는 정말 판단이 안 서는 것들입니다. 이건 박스에 담아서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3개월 후에 다시 보는 겁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안 찾았으면 미련 없이 버리시면 됩니다. 둘째, 공간별로 나눠서 하십시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지쳐서 중간에 포기합니다. 오늘은 냉장고, 내일은 옷장, 모레는 화장실. 이렇게 나눠서 하십시오. 한 공간을 완전히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위생용품, 유통기한 있는 것, 옷, 잡동사니 순서입니다. 효과가 빨리 보이는 것부터 하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진을 찍으십시오. 정리하기 전과 후를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성취감도 생기고 다시 어질러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버리고 나면 뭐가 달라질까요? 제가 컨설팅한 가정들의 실제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이 늘어납니다. 한 주부님은 청소 시간이 2시간에서 40분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물건이 적으니까 치울 것도 적고, 먼지 쌓일 때도 적고, 정리도 빨라지는 겁니다. 둘째, 돈이 모입니다. 이게 신기한데요. 물건을 버리니까 오히려 돈이 모이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니까 중복 구매를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간이 보이니까 여기 들어갈까 생각하게 되면서 충동 구매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한 가정은 한 달에 식비를 30만 원이나 줄였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니까 있는 재료가 보이고 버리는 음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절약되는 겁니다. 셋째,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하다, 숨쉬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어질러진 공간은 시각적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속 정리해야 된다는 신호를 보내니까 쉴 때도 못 쉬는 겁니다. 한 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물건을 버렸더니 마음속 짐도 같이 버려진 것 같아요.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쌓이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째, 원인 원, 아웃 원칙을 지키십시오. 새 물건 하나 들어오면 기존 물건 하나 내보내는 겁니다. 옷 한 벌 샀으면 옷 한 벌 버리고, 그릇 하나 샀으면 그릇 하나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물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정기 점검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매주 냉장고 체크, 매달 소모품 점검, 분기별로 옷장 정리, 1년에 2번은 전체 점검.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두면 물건이 쌓일 틈이 없습니다. 셋째, 구매 전에 3가지를 물어보십시오. 하나, 이미 비슷한 게 있나? 둘,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쓸 건가? 셋, 보관할 공간이 명확한가? 이 3가지 질문에 다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사십시오. 그럼 충동 구매가 90%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 오면 5분 정리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편물 정리하고, 신발 넣고, 외투 걸고, 가방 제자리에 두고, 이 5분이 주말 2시간 청소를 막아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살림의 시작은 버리기입니다. 위생용품, 1년 이상 안 쓴 물건, 유통기한 지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공간별로 나눠서 하십시오. 그리고 버린 후에는 원인 원, 아웃 원칙으로 유지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소유하는 것. 이게 진짜 살림의 핵심입니다. 물건이 적으면 청소도 쉽고, 시간도 늘고, 돈도 모이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물건 관리가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곳에 쓰여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딱 한 곳만 시작해 보십시오. 서랍 하나, 선반 하나.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살림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